30살이 되던 해에 나는 임신을 했다. 출산 후에도 직장에 다니며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살았다. 엄마가 이래서 그래 라는 말을 듣지 않게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싶었고 육아가 커리어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육아와 일 모두 완벽해지고 싶은 만큼 나는 점점 더 부족한 사람이 돼가고 있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살림과 육아를 잘 해내는 엄마들, 아이를 키우면서 1인 사업가로 성공한 엄마들을 보면 한없이 우울해졌다.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는 점차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웠고 우울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행복해지자 아이들도 행복해하기 시작했다. 요즘 워킹맘 후배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선배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매일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선배는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이런 조언을 해준다. 1. 육아는 장거리 달리기다. 첫째를 임신하자마자 고민이 생겼다. 출산휴가 3개월 후 바로 회사에 복직해야 했기 때문이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맡아주시겠다고 했지만 나이 드신 엄마가 온종일 아이를 돌보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다.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손주를 사랑스러워하던 친정엄마가 아이가 커갈수록 체력이 딸리고 예민해진다고 한다. 그러다가 둘째가 생기면 더 이상 아이를 돌봐주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그러면 부부는 부랴부랴 새로운 양육자를 찾아야 한다. 나는 엄마가 육아 시간을 최소화하고 여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실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육아 도우미는 비용이 부담됐고 어린이집에 생후 9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맡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일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방문해 보기로 했다. 시설을 둘러보고 보육 상담을 하고 나니 차츰 어린이집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복직 일주일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던 날은 어린이집 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저렇게 어린아이를 남한테 맡겨도 되는 걸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다행히도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 생후 90일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워킹맘 인생 중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하지만 짧게나마 아이를 기관에 맡긴 덕에 친정엄마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육아를 할 수 있었고 나중엔 둘째 아이 육아까지 거들어 주실 수 있었다. 육아는 누구도 중도 하차할 수 없는 장거리 달리기다. 워킹맘이라면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게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과 속도와 체력을 맞춰야 한다. 2. 워킹맘일수록 육아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자연스럽게 집 가까운 엄마들끼리 그룹이 형성됐다. 나는 본능적으로 엄마들 그룹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느꼈다. 그래야 엄마들끼리 학교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아이가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 그룹의 엄마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였는데 엄마들이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진 말이 상처로 다가온 것이다. 서로의 육아 철학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도 엄마가 이래서 그렇다고 결론 지어질 때면 너무 속상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들에 휘둘리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워킹맘이라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다. 내가 세운 육아 철학을 잊지 않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평일에 아이들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하는 대신 주말 동안은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다. 일하는 엄마라서 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자. 죄책감보다는 나만의 확고한 육아 철학을 갖고 흔들림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아이들을 집안일에 참여시키자. 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집안일에 참여시키려고 했다. 집안일은 요리로 시작해서 빨래 개기, 설거지, 청소까지 확장됐다. 아이를 집안일에 참여시키려면 부모는 아이보다 훨씬 더 바빠진다. 기본적인 준비를 해줘야 하고 아이가 다치지 않게 계속 신경 써야 한다. 게다가 아이들을 기다려주며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내가 그런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들을 집안일에 참여시킨 데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아이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워킹맘인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았다.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려면 늘 시간이 부족했는데 집안일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아이가 집안일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자립심을 키워 책임감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3, 4세 때부터 집안일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립심과 책임감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집안일을 함께하는 것은 훌륭한 교육이자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4.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 어느 날부터 허리에 불편함이 느껴졌다. 병원에서는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했지만 퇴근하고 운동을 하려면 육아와 살림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친구가 솔깃한 얘기를 했다. 그럼 새벽에 하는 건 어때? 난 모닝 루틴을 하거든. 친구는 새벽에 일기를 쓰고 책도 읽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다 싶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모닝 루틴에 도전한 첫날. 제자리 걸음으로 30분을 채웠다. 해냈다는 성취감과 에너지가 채워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다. 운동이 끝나면 고전필사와 명상도 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나만의 모닝 루틴이 만들어졌다. 워킹맘이라 늘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나만의 새벽 시간을 열어보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면 일상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경력 단절을 딛고 일어선 직장인 20년차 워킹맘이 전하는 이제 막 복직한 김 과장에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